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엉덩이가 가벼운 지원자 장지영입니다. 저는 2014년도에 합창단에서 스태프장으로서 모든 음향 관리, 그리고 조명 관리, 그리고 뒤에서 지시하는 사인까지 혼자 하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빠릇빠릇하고 바로 뛰어갈 수 있는 자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삼성전자의 생산관리로 입사를 하게 된다면 누구보다 더 빠르게 타 기술팀과 빨리 찾아가서 소통을 하겠으며 협력을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체험에 장에 가신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가신 건가요? 삼성전자 채용 홈페이지에 직접 올라온 글입니다. 거기서 지원을 하면은 삼성전자에서 설비 엔지니어가 어떻게 잘 돌아가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AI를 접목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네. 그것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예. 현재 삼성전자 공장은 거의 대부분이 다 자동화가 되어 있고 공장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공장 안에 있는 기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만이 거의 가는 이유였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 내부 분들과 내부 직원분들과 얘기를 해볼 기회가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분 대화 내용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뭐가 있었나요? 그분은 이제 설비 기술로 직무를 5년차 정도 되시는 여자분이었는데요. 저희 보고 꼭 해주고 싶은 말이 들어오기 전에 뭔가를 자기가 모든 걸 완벽하게 알고서 들어올 생각을 하지 마라. 어차피 들어와서는 모든 것을 다 알려주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차라리 공부를 하는 게 좋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셨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생산관리 직무 지원자로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경험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었고요. 본인이 선택해서 하고 싶어서 자진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소극적으로 답한 부분이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나와서 했다기보다는 그 현장 경험 또 현장의 어떤 그런 상황을 직접 보고 싶고 배우고 싶어서 제가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가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조금 달리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어떤 성격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제 성격의 단점은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랑 한번 친해지면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하다가 막 밤이 되기도 하는데요. 제가 그것 때문에 제가 사람들한테 친해지는 것 자체를 약간 두려워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지만 그것을 저는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누구보다 더 빨리 친해질 수 있고 그리고 한번 친해지면은 함께 이제 비밀 없이 서로 모든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그것이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좋은 관계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란 서로 신뢰할 수 있고 비밀을 잘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게 좋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약간 단점부터 먼저 얘기하고 그런 단점을 좀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표현들은 약간 좀 애매모호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냥 단점이면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장점이면 장점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는 게 좀 더 상대방이 이해하기엔 좀 더 좋을 것 같고 단점을 좀 장점화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얘기하다 보면은 자기를 좀 더 약간 좀 미화해서 좋게 표현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진솔하지 못하다라는 어떤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말이 좀 많다라는 어떤 표현 자체가 조금은 표현적으로 약간 다른 어떤 표현으로 좀 바꿔서 말하는 게 좀 어땠을까라는 어떤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AI의 발전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현재 AI 발전 정도는 일단 빅데이터에서 기계에서 빅데이터까지 접목하는 것까지는 상당한 수준에 올라왔는데 그것을 이제 인공지능, 즉 직접 사물 인터넷이 직접 인공지능을 가지고 그 기계가 혼자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단계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좀
대해서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인공지능이 그렇게 발전을 많이 해온다면 당연히 이제 그 기계가 잘못 판단을 하고 그러다가 보면은 어쩌면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길 수도 있다 이런 말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이 직접 인공지능을 개발을 할 때 한계점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한계를 만들면은 인공지능의 부작용을 좀 없앨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엔지니어, 특히 삼성전자 같은 곳에 입사할 엔지니어라고 그러면 이제 AI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폭넓은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가 앞으로 그 미래의 먹거리로서 AI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고요. 그냥 아주 무난한 답변을 해서 뭐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심 있는 이슈에 대해서 뭘 쓰셨죠? 기억하세요? 예, 뭐에 대해 쓰셨죠? 가상화폐를 네. 이게 왜 최근 이슈 중에 가장 관심 있는 것인가요? 제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투자도 하셨어요? 예,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이제 더 이상 이런 거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손실을 좀 보셨나 보죠? 예. 그것 때문에 이슈에 관심 갖게 되신 거구나. 예,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도 더 알게 되었고 또 이 가상화폐가 어느 정도 앞으로 미래의 기술도 많이 접목돼 있으니까 하지만 제가 자기소개에서는 그런 것을 잘 표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삼성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직무라든가 이 업종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관심 열정을 아주 그 집중적으로 좀 평가하는 곳인데 그런 걸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자소서에는 그 최근 관심되는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그 가상화폐에 대한 얘기를 쓴 거는 삼성하고도 맞지도 않고 좀 또 최근 이슈라고 보기에도 좀 그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삼성에 관심 있는 이슈를 지금부터 많이 좀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서 보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태프 장으로 활동하던 그 시기에 단원들이 줄어들었잖아요. 네, 인원 감소가 있었던 원인은 무엇이었나요? 학생들이 중앙 동아리가 아닌 과 동아리로 들려고 하는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제 취업하기가 점점 어려워져서 1학년부터 학생들이 취업 준비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동아리 하나를 들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결국 취업에 도움이 되는 곳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과 동아리, 과 소모임만 들어가지 중앙 동아리 자체를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어느 정도 됐었어요? 처음에 장을 했었을 때는 몇 명이었는데 다 감소하고 나서 나머지 남은 인원은 몇 명이었죠? 처음에 제가 장을 했을 때는 한 학년에 보통 20명 정도씩 있었는데 나중에 2017년이 됐을 때는 한 학년에 한 8명, 7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 했던 인원들과 뭐 이유나 어떤 그런 연락을 따로 취해본 적은 있으세요? 예, 제가 직접 저희 동네에 사는 후배까지도 있었는데 밥을 사주면서까지 2학기에 꼭 연주회가 있으니 나와라 이렇게 말까지 했는데 나온다고 해놓고선 이제 결국에 죄송하다고 자기도 이제 좀 도움이 되는 동아리를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합창단이 사실은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 진혁 씨는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4학년인데 왜 이걸 그만두지 않고 계속 하셨나요? 제가 처음부터 노래가 좋아서 들어간 건 아니지만 어딘가 다른 데 가는 것이 저한테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딘가 한 군데 한 조직에 들어가면 꼭 그곳에서 이제 점점 사람들과 친해지고 밥도 얻어먹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선배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배고 이젠 내가 밥을 사줘야지 그런 책임감 때문에 합창단을 결국 그만두지 못하고 끝까지 뭐라도 맡아서 했던 것 같습니다. 생산 관리자에게 필요한 어떤 리더십과 포용력을 엿볼 수 있는 경험이기 때문에 제가 이유를 물어봤는데요. 제가 조금 더 보고 싶었던 거는 그 리더로서
얼마 만에 사람들과 접촉을 하고 좀 웬만하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과 방법을 한 적이 있느냐 이런 걸 보고 싶었는데 한 명의 후배와 얘기를 했었고 또 나머지 다른 노력들은 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금 나중에 답변을 다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공 중에 산업공학 실험 1, 2에서 굉장히 좀 점수가 안 좋게 나오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같은 교수님이셨습니까? 다른 다른 교수님? 좀 이유가 일단 이 전공 과목이 어떤 걸 배우는 거였죠? 산업공학 원에서는 직접 자기가 생산자가 돼가지고 어떤 생산을 할 때 초로 나눠가지고 이제 그 생산 효율에 대해서 줄이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고요. 산업공학 2는 ERP나 그리고 캡스톤 디자인 또한 뭐 지금 현재 산업화되어 있는 인터넷 쇼핑에 대해서 문제점과 그런 해결 방안에 대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럼 특별히 산업공학 실험 1 같은 경우에는 그 생산 관리하고도 굉장히 연관성이 높은 것 같은데 예. 왜 이렇게 성적이 안 좋게 나왔죠? 그게 제가 이제 사실 2015년도 초에는 약간 슬럼프가 왔었습니다. 제가 결국 산업공학과를 과연 내가 전공을 해서 이게 나와 결국 맞는지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그때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결국 사람을 대하고 서비스 업종에서 좀 많은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때는 여행 가이드를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성적이 안 좋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것만 안 좋은데요? 1학기 때? 예, 선택과 집중을 했습니다. 이제 슬럼프 온 거 맞아요? 예? 슬럼프가 온 게 맞아요? 예. 다른 건 좀 괜찮은데 이것만 특별히 안 좋은데? 적응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여행 가이드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 시간을 이제 몇 가지 과목은 확실하게 하고 나머지 과목을 이제 좀 소홀히 하는 그런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싶은데요. 생산 계획도 생산 관리와 연결된 건데 또 다시 점수가 안 좋은데 이건 또 이유가 뭐죠? 생산 계획은 2016년도 2학기에 들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스태프장을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에 너무 매료되어서 이제 학업에 별로 이때도 특별히 또 그것만 안 좋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전공과 연관된 부분에서 또 앞으로 생산관리직과 연계된 어떤 전공 분야에서 좀 안 좋은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물어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어떤 질문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슬럼프가 있었다라고만 좀 말을 하고 간단하게 좀 끝냈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떤 전후 상황을 다 이야기해 주는 게 좀 어땠을까. 처음부터 좀 답변에서 약간은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기술 영업 직무를 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희 전공을 생각하자면 기술 영업보다는 기술 영업에 좀 먼 거라고 생각해서 지원할 생각은. 근데 만약에 제가 봤을 때 뭐 적성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살아온 과정이나 이런 걸 보면 적합할 수도 있다고 저가 판단이 돼서 좀 말씀드리는 건데, 그쪽으로 만약에 배치가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저를 그래도 봐주시는 그런 면접관님들이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배치를 해주신 거니까 당연히 그쪽 분야에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직무 적합성이라든가 적성, 흥미 이런 걸 많이 고려해서 배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채용 담당자나 면접관이라 그러면 지금 이 지원자에 대해서 그런 쪽도 아마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보여준 모습에서. 근데 이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중요한 것은 이걸 아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 답변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타트업 아이디어 발상이라는 수업을 들었던 적이 있었나요? 그렇죠? 예. 교양 과목으로. 여기서 혹시 분이 뭐 단체로 했습니까? 개인으로 했습니까? 단체로 했습니다.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죠? 3명, 저 포함해서 3명. 혹시 어떤 아이디어를 냈는지, 그리고 본인은 어떤 것을 기여했는지를 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조가 생각한 가장 좋았던 아이디어는
책상과 의자가 결합되어 있는데 이제 의자의 앞으로 뒤로 갈 수 있는 것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을 아이디어 발상을 했습니다. 보통은 책상에 있으면은 의자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서 대학교나 학원에 많이 쓰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키가 뭐 180이 넘는 남자분이라든지 아니면 키가 많이 작은 여자분이라든지 이제 누구한테나 맞출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의자를 앞뒤로 이렇게 높낮이가 아닌 앞뒤로 끌 수 있는 것을 저희 조가 고안했고 교수님께서는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걸 뭐 했을 때 뭐 기술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사실 기술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은 없었고 그냥 이렇게 약간 옆에 핀을 뺐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은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기업에서는 기본적으로 창의적인 어떤 인재를 좀 선호하다 보니까 또 스타트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공학도로서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했었을까라는 어떤 궁금증에서 물어봤던 질문이었고, 비교적 냈던 어떤 아이디어에서 뭐 큰 아이디어는 아니었지만 어떤 일상적인 어떤 부분 관찰력을 바탕으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좀 개선했다는 어떤 점에서는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좀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2010년도에 아무것도 모르고 단지 선배가 저를 끌어들여가지고 인하합창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노래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한 학생이었으나 많이 사람들과 친해지고 거기서 사회생활을 배웠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선배가 되어 있고 제가 어느 순간 가장 높은 선배 위치까지도 올랐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생산관리로서 입사하게 된다고 해서 제가 처음부터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합창단에서 꾸준히 해왔던 것처럼 반드시 그 조직에 끝까지 남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영 씨, 네. 네, 모의 면접 봤는데 어땠어요? 생각보다 되게 떨렸고 그리고 제가 말을 하면서도 내가 맞는 말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의문스러웠습니다. 좀 떨렸어요? 네, 많이 떨렸습니다. 그랬어요? 네. 자, 우리가 모의 면접 보는 동안 질문 여러 개 했었는데 그 중에서 좀 대답하기 곤란했던 게 있다면 어려웠던 질문은 무엇이었나요? 이제 면접관님께서 저보고 선택과 집중을 했다는데 슬럼프가 온 게 맞냐고 그런데 다른 과목은 좋은데 왜 이것만 C가 나왔고 B가 나왔냐고 그런 면접 질문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아, 그게 왜 어려웠죠? 이제 제가 말하면서도 사실 그게 맞는데도 이것을 제가 말을 좀 다르게 표현을 해가지고 약간 진실성에서 어긋나는 것처럼 들릴까 봐 거기서 많이 떨렸습니다. 네. 학생회장님 질문하신 거 설명해 주세요.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공에 대한 질문들이 삼성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그 특이사항이었어요. 약간 왜냐면 생산 관리와 특히 연관된 전공 과목에 대해서 이 점수에 대해서 뭔가 적성에 안 맞는 사람인가? 약간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답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물어보면서도 이거 참 빠져나오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하면서도 이거 나중에 조금은 좀 대비를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 부분만큼은 좀 확실하게 뭔가 합당한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취업 준비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을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저희가 대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시다시피 눈매가 되게 날카롭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처럼 웃지 않으면 무표정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화났냐고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면접 중간에서도 분명히 좀 진지한 상황이 나올 텐데 그때도 이렇게 웃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진지한 질문에서도 이제 약간 표정을 좀 다운시켜서 이렇게 무표정을 해야 되는지. 이게 참 어려운 질문 같은데 저는 가수 김범수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면접관들은 우리 조직의 막내를 뽑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는 좀 밝았으면 하는 거죠. 막 웃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웃으려고 하는 건 필요는 없고요. 근데 좀 밝으면 좋겠다는 건데 밝다는 거는 노력을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평상시에 밝으면
왜 얼굴 근육이 기억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밝은 표정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 본인 정도의 그거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지금. 저는 아주 괜찮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눈은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눈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한번 안경을 써보시는 것도 한번 뿔테 안경이나 이런 거 하기도 좀 부드러워 보일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맞아요. 들거든요. 김범수 안경 썼잖아요. 뭐 외모에 대한 고민이라서 딱히 답은 없을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로 뭐 자기소개나 다른 질문에서는 밝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진지한 질문 그리고 또 생각을 하고 의견을 내야 되는 질문에는 굳이 내가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연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쩌면 또 카리스마 있게 또 어떤 이런 인적 자원 관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강하게 협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항상 뭐 웃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진영 씨가 삼성전자에 입사하기 위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초부터 조언해 주세요. 저는 사실은 아까 1분 영상 할 때 네. 저 친구 좀 어두운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신입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막내를 뽑을 때의 면접관들은 밝고 이런 걸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는 인성검사에서 성향 같은 거 부정적, 공격적, 충동적 이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보는 회사예요. 그랬는데 면접에서는 의외였어요. 사실은 어두울 거라는 걱정 전혀 안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일부러 노력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면접에서는 좋은 점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의외로 차분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의외였어요. 참 잘한다. 신뢰감도 가고. 그런데 이제 자기소개서는 정말 신경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지적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건 문제예요. 생산 관리에서 그 관리라는 건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이런 거거든요. 시스템적이고. 그건 그래서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질서도 많지가 않았고 그 신뢰도를 주기 위한 숫자도 많지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서를 정말 그 첨삭도 많이 받아보고 그러고 썼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지금 점수 매기는 거 아시죠? 아무리 직무작성검사 점수가 좋아도 자소서 점수 안 좋으면 삼성은 요즘 탈락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느낀 감정을 좀 보이는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조금은 피곤해 보였어요. 되게 지금 오늘 좀 피곤해 보이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전반적인 어떤 느낌에서 약간 좀 피곤해 보인다. 그 다음에 약간 목소리에 약간 힘이 좀 딸린다. 좀 에너지가 막 그렇게 막 있어 보이진 않았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오히려 나긋나긋하다고 해야 되나? 좀 약간 이런 느낌은 좀 있는데 좀 약간 열의가 있어 보인다거나 약간 그게 좀 목소리나 본인 어떤 그 전체적인 어떤 느낌에서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없었지 않았나. 그래서 조금은 저는 목소리를 좀 더 약간 성량을 좀 크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번 좀 이미지적으로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전체적인 걸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너무 솔직한 표현들이 어쩔 때는 좀 그 감점의 요소로 작용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의자 같은 거 할 때 뭐 큰 기술은 아니었고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겸손하려고 했던 말투 있죠. 별거 아니었는데 그냥 핀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뭐 겸손하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들었을 때 좀 전공 기술을 활용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이렇게 대답을 좀 듣고 오해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얘기에서 처음부터 제가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라든지 좀 불필요하게 겸손하려고 하는 말투가 어쩌면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전문성을 좀 떨어뜨리는 표현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 그게 조금 우려됐고요. 그 다음에 말을 할 때 손동작이 내용과 관련되지 않을 때도 왜 쳐다보죠? 의자를 이렇게 표현하거나 할 때는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들을 때 참 이해가 잘 됐는데 그 외에 손동작이 좀 많이 보여서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자기소개서나 아니면 이 면접과의 대화에서 전체적인 느낌은 관리자의 느낌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전 그게 좀 느껴졌어요. 다른 팀원들과 동등하게 하고 다 같이 하고 이런 거 좋지만 또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부분이 리더십이나 포용력이나 이런 부분을 좀 요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준비를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또 손을 얹으셨나요? 네. 이렇게는 아니고 뭐 이렇게도 움직이고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마 방송 보시면 또 인지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서 손을 많이 쓰셨을 거예요. 예. 네. 오늘 나왔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우리 진영 씨가 원하는 꼭 삼성전자의 생산관리 직무로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